배임 빼고 뇌물액도 줄이고 노골적인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제 배임 혐의를 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이 사람을 이제 기소를 하면서 배임 혐의를 뺐다는 겁니다. 원래 구속영장이 들어있던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걸 빼고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유튜브 썸네일을 살쾡이 피하려다가 늑대 만났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의 장성민 전 예비 경선 후보가 한 말입니다. 살쾡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말하는 거고 늑대는 이재명 후보를 말합니다. 장성민 후보가 이 말을 했기에 저희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살쾡이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이재명 후보, 늑대를 만났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잠시 뒤에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임 혐의를 빼고 뇌물액수가 원래 8억이었는데 5억짜리 덩치 큰 건 또 빼고 3억만 남겨놓고 뭐 이렇게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구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 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 씨 52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은 빼고 뇌물 혐의로만 21일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지만 수천억 원대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삭제해서 문워크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워크, 달빛 걸음걸이 그런 뜻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지금은 이제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 춤 중에 문워크라고 앞으로 나가는 듯이 이 제스처는 보이는데 사실 뒷걸음질 치는 이제 그런 걸음걸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워크 수사다.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었는데 정작 기소하는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빠져버린 것. 이건 수사가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친 것이다. 그래서 문워크 수사다. 문재인 대통령을 빗댄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중이라도 배임 혐의를 입증해서 추가로 기소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챙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범죄의 수익으로 환수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유 전 본부장 기소 혐의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건 결국 윗선으로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혐의로 처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화천대유, 천화동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갔다는 그 수천억 원대의 돈을 범죄의 수익으로 다시 환수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배임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눈치 봤나? 검찰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23일 지나서야 검찰이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개시 23일이 지나서야 감출 거 다 감춘 뒤에야 마지못해 생색내기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사실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맨 처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 일어난 핵심 장소인 성남시장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일이었을 텐데 23일, 3주하고도 이틀이 더 지난 다음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했으니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뒷북수색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재명 봐주기 늑장 수사다, 이런 말도 있고, 유동규 씨가 구속 만료가 되기 하루 전에 이제 기소를 어제 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제목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임도 김만배에게 줬다는 5억 원도 빠져. 김만배가 줬다는 5억 원도 빠져.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영장 혐의의 3분의 2가 날아갔다. 3분의 2가 날아갔다. 3분의 1만 보낸 셈이다, 이런 겁니다. 유동규 기소한 검찰이 핵심 혐의는 다 뺐다.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규 씨를 배임으로 기소하면은 공소장에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예 배임 부분을 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신문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농담이라던 700억 약정, 김만배가 3개 안을 제시를 했다. 이제 이게 뭐냐면요, 지금 민간인한테서 공직자한테 어마어마한 뇌물이 간다. 이제 그게 원래 처음에 그 유동규를 구속할 때 그 구속영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가 온갖 인허가 또 관련된 공적인 사무를 일체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나중에 700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현금으로 흘러갈 수는 없으니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안이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협의를 했느냐? 유동규와 김만배.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주려고 하는 사람은 김만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동규. 어떤 협의를 했느냐?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회사를 차리면, 뭐 유원홀딩스가 됐든 뭐가 됐든 회사를 차리면 그 주식회사에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을 살짝 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자의 주식을 김만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비상장 거래를 하면서 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한 주에 1억 원씩. 그러면 700주만 사주면 됩니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원래 그 일본에 있는 손정의 회장이 투자를 하면서 쿠팡 주식을 한 주에 뭐 몇 억 원, 몇 조, 뭐 이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손정의 회장이 쿠팡에 투자를 하면서 그 주당 가격을 엄청난 액수로 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답니다. 이제 그런 선례가 저는 얼핏 떠오르던데요. 그러니까 손정 회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쿠팡의 주식을 몇 주만 사줘도 이제 수조 원이 투자가 되게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김만배와 유동규는 무슨 상의를 한 거냐면 유동규 씨가 차려놓은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가령 뭐 형식적으로 증자를 할 때 그 증자를 김만배 씨가 참여를 해서 한 주에 제가 그냥 예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억 원씩 해서 700주만 사주면 700억이 고스란히 유동규한테 가게. 이게 첫 번째 둘이 이제 나누는 얘기들입니다. 유동규와 김만배가.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증여. 무조건 증여. 700억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증여.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죠. 증여세를.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동규 씨가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 그때 김만배 씨가 700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을 유동규 씨가 할 때 김만배 씨가 투자만 하고 그냥 손절하는 거죠. 끝. 투자를 한 다음에 이익금을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투자로 끝. 그러면 700억이 간다. 이제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무엇이 좋을까라는 것을 상의를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로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 협약 초안에 이익 환수가 결제 과정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7시간 만에 빠졌다는 건데 이번에 왜 이게 일면 톱으로 올라갔느냐.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잠깐만요. 제가 텍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 근무를 했던 한모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단독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 대지를 놓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지는 않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인방, 김만배, 나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네 사람 남욱 변호사가 나이가 제일 적더군요. 48살. 이제 김만배가 57살. 57살에서 48살까지.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이제 남욱. 이 사람들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이 네 사람을 다 모아서 넷을 한 방에다 놔두고 대질 신문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이제 검찰 지휘부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일선 검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왜? 대질 신문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질의 또는 대답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가 다 드러난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좌충을 우도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